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년도 6월 지방직 간호관리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번 지방직 문제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 목차에서 보면 통제관리 부분, 나머지 챕터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두 문항씩 다 나왔거든요. 그죠? 간호관리 이해, 기획조직 인사, 지휘, 그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그다음에 간호사의 법적 의무, 뭐 이런 거는 거의 평균 두 문제씩 거의 나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통제 파트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한 4문제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제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년 지방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꼭 뭐 새롭게 출제되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한다 그러면 질관리 분석 도구인 레이더 차트요. 그죠? 레이더 차트는 여러분 단원벌 문제풀이 반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새롭게 나온 문제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추적조사 방법 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추적조사 방법도 기본서에 그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으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던 게 추적조사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이더 차트하고 그 다음 추적조사 방법은 새롭긴 했지만 이미 저랑 같이 기본 문제풀이 시간이랑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 통해서 문제를 접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함께 호흡을 계속 맞춰서 진행해 오신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 이 격려 메시지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거. 간호관리 체계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투입, 전환과정, 산출 그 세 가지 요소에 속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만족도, 응급실 재방문율, 환자의 욕창 발생률. 그럼 바로 나와야 되지. 이건 뭐와 관련되는 거죠? 산출과 관련되어 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조직 유형을 정태적 조직과 동태적 조직으로 구분할 때 다른 유형에 속하는 거. 여러분들 조직 파트에서 공부하셨을 때 조직 구조에서 가장 난이도 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정태적 조직과 동태적인 조직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난이도 하 문제다. 그런데 그 난이도 하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위원회 조직, 매트리스 조직, 프로젝트 조직은 그렇죠. 융통적인, 동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정태적인 조직에 속하는 게 라인 스텝 조직이죠. 그러면 라인 스텝 조직 말고 또 어떤 조직이 정태적인 조직이에요? 정태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조직의 모습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조직을 정태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라인 스텝 조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라인 조직, 그쵸? 그 다음에 직능 조직, 그 다음에 또 자기 통제 단위 조직. 4가지가 정태적인 조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접 간호 활동. 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직접 간호 활동보다는 간접 간호 활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기출해서 간접 간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약, 산소 투여, 섭취량, 아유 체크하는 건 다 직접 간호죠. 자, 인수인계 하는 거는 간접 간호에 속하죠. 그래서 기록하거나 물품 확인하거나 라운딩 하거나 인수인계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간접 간호 활동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4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요. 자, 이것도 여러분 실제 기출 문제에서 나왔었죠. 자, 환자의 법적 권리. 법적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존에 기출 문제에서 이거를 2번 이상 풀어봤고요. 똑같은 문항 또 박스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환자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료진에게 질병 상태에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 등에 대해서 환자가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우리 답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중에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가 또 한 번 나왔었죠. 이거 똑같이 박스에 나가지고 이 권리가 뭐냐라고 똑같이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이미 나왔던 문제인데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5번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실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통제 기능이죠. 공식 구조를 만들고 적합한 간호 전달 체계를 결정해서 업무 활동을 배치하는 것, 조직이고요. 유능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보상하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에 속하죠. 간호 조직의 신념, 목표, 뭔가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는 것, 이거 무슨 기능이죠? 기획 기능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무수행평가 오류형. 자, 직무수행평가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간호사가 업무를 더 잘한다고 판단해서 우수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일찍 출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일을 잘 수행할 거다라는 거는, 자, 이거는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혼효과가 아니지. 우리 할로 효과. 그죠? 할로 효과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게 할로 효과고요. 지금 앞에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에 속하는 것이죠. 7번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요. 자, 면허 취소 사유하고 면허 자격 정지와 관련된 거 계속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었다고 반복하고 있죠. 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기록비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는 전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거죠. 4번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이게 취소 사유죠. 그러면 우리 면허 취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그 다음에 지금 4번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면허 조건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취소고요. 일회용품을 재사용해서 환자에게 중대한 이해를 가했을 경우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도 취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출에서 이미 이건 다 몇 번 풀었어요.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는 꼭 기억해라. 라는데 역시 또 이렇게 쉽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약품 약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마약 처방전은 몇 년 보관이에요? 2년이죠. 이것도 계속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별도 저장한다. 맞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 마약 파손이 되면 깨어진 조각을 정리하면 안 되죠. 그 깨어진 조각까지도 이거 투명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마약 파손 보고서를 써서 수강사님 사인 받아가지고 약재부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 후 분리수거해서 폐기했다 틀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동 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는 잠금 장치 없이 보관해요? 아니죠. 잠금 장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문장을 고르려니까 2번인 거고요. 4번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자, 병원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대면 회의,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가장 핵심 단어죠. 얼굴을 보고 하는 거고,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평가나 비판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핵심 단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 바로 나와야지.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원칙, 정의,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낸 제안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쉽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질보다는 아이디어 생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10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회계연도도 부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 사후의 재정보고 재무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거. 뭐에 대한 거죠? 결산 및 보고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도 그렇게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1번 의료 서비스 마케팅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의 특성이 가변성, 소멸성, 비분리성 뭐 이런 것들 무형성 특징이 있죠. 그 정의는 항상 기출에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동시성이라고 불리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 뭐예요? 비분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변성은 아니에요. 자, 의료 서비스의 저장이 불가능해서 의료 서비스는 보관할 수가 없다. 소멸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환자를 소비자로 생각해서 환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내부 마케팅이죠. 내부 마케팅, 우리 마케팅의 삼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 그래서 외부 마케팅은 고객들하고 약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은 고객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훈련시키는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환자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환자를 소비자로 생각해서 환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는 내부 마케팅이 아니죠. 그렇죠? 내부 마케팅은 직원을 소비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병원 안에 있는 내부 사람, 그렇죠? 병원에 있는 직원 등을 소비자로 생각해서 환자 만족죠. 외부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내부 소비자에게 동기부여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맞죠. 마케팅, 내부 마케팅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질성이라고 불리고 서비스 질, 수준, 내용, 과정이 항상 같을 수 없다라는 거는 비분리성이 아니라 가변성, 이질성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옳은 거니까 2번. 자, 간호단위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단순한 숫자는 항상 나온다 그랬죠? 적정한 냉난방 돼야 되고요. 습도는 35에서 75%. 그 다음에 같이 외웠던 게 뭐예요? 온도 18도에서 23도 같이 외워야 되겠고,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결핵병동은 한문 열어놓으면 안 되죠.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전파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문은 닫아 놓으셔야 되고, 중환자실로 통하는 문도 항상 닫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환자 병실의 소음은 대화가 가능한 60dB. 자, 우리가 보통 대화가 몇 데시벨이었죠? 40에서 60dB.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병실은 일반 대화, 우리가 간호사 병실은 몇 데시벨? 40dB. 환자 병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조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30dB로 가야지 60dB 이상 틀린 거죠. 그래서 환자 병실은 30dB로 해야 되고, 조명은 자연 채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강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예방 방안이요. 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요청해도 할 수 있죠. 맞고요. 사건 보고와 인사 고과를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아니죠. 사건 보고와 인사 고과를 같이 연결해 버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왜 우리 자율 보고를 간호사들이 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어떤 사고가 나면 자율보고, 물론 적신호 사건 같은 경우는 강제 의무를 해야 되지만 적시소지가 아니고 근접 오류 같은 경우는 자율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고과랑 연결시켜 버려요? 그럼 절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나 감등이라든가 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사고과랑 연결한다? 그게 틀린 말이죠.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율적인 보고 절대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보다 누가 과오를 범했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면 안 되죠. 문장을 바꿔야 되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누가 과오를 범했느냐 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접근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오류를 일으키는 시스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사고 예방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시스템적 접근법이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 교육보다는 지침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아니죠.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이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미 사고가 났던 것들을 사망 사례 같은 거를 집단회를 통해서 실패했던 거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의료의 질평가 방법을 물어봅니다. 자, 환자 입장에서 진료 및 치료 경로를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 환자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 환자와의 대화, 기록 검토, 관찰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환자가 병원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경로를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별 환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시스템 추적 조사 방법이 있죠. 그래서 조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시스템 추적 조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병원의 인증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추적조사 방법 요대로 아마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 개별 환자 추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추적 조사 방법은 박스로 해서 어떻게 한다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 나오긴 했는데 전혀 낯선 문항은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웃으면서도 나올 거는 같은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이런 데서 여러분 한 번씩은 접해본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이요. 전 이거 보고 좀 짜증이 났어요. 설마 이거 리더십 그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외웠는데 설마 이런 특성 이론을 내놓을 거라는 거는 조금 좀 변별력이 떨어지죠. 다른 리더십을 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소수의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는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리더십은 타고난 거지 개발될 수 없다. 선천적 이론을 강조한 이론, 특성 이론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푸는 여러분들은 좋아하셨겠지만 난이도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는 조금 안 나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차라리 다른 리더십 문제를 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던 것 같아요. 뭐 행동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적 리더십 이런 걸 낼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서 조금 변별력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16번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6시간 걸리던 병원 방문 시간을 원격 진료를 통해서 단축했어요. 그러면 이게 접근성이죠. 시간이나 거리, 비용 등의 요인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제한을 받는 정도, 이게 접근성이죠. 그래서 1번인 거고요. 자, 의료 자원의 분배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지역별 균형을 맞췄대. 그러면 이건 뭐죠? 다까지의 문제가 다 있어요. 공정성에 대한 거죠. 이 환자 1인당 이 간호 서비스 투입 비용을 전년 대비 10% 감소했대요. 그럼 뭐예요? 그건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환자를 전원하면서 의료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와 간호를 일관성, 핵심되는 게 단어가 일관성이죠. 그럼 뭐예요? 지속성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이죠. 자, 활동성 결핵은 우리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공기전파 질환에 대한 주의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음압격리실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환자 침상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죠. 그럼 어떤 스티커를 부착하죠, 여러분? 그렇죠. 호흡기 주의 표시를 부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격리실을 나온 후 장갑과 가운을 벗고 일반 폐기물에 버린다? 아니죠. 격리실을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 물품이 아니라 격리의료 폐기물통에 버리셔야 되겠죠. 다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커튼을 쳐서 옆에 맹장수술 환자와 격리시킨다? 아니죠. 결핵은 비말 전파의 주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수술 환자와 옆에 커튼 쳐도 앞에 수술 환자한테 결핵균이 옮겨가게 되죠. 분리시켜야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8번 질관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영역별 실제 수행 정도와 기대되는 수행 정도를 점선, 실선으로 표시하여 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도구 레이더 차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레이더 차트의 그림도 드렸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19번. 자, 19번은 허쉬어 브랜차드예요. 그래서 허쉬어 브랜차드의 상황적인 변수는 뭘까요? 구성원의 성숙도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성원의 성숙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러면 성숙도가 업무에 대한 능력은 낮고 의지가 높대요. 우리가 성숙도는 M1에서 M4로 나누죠. 그러면 이거는 몇 단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업무에 대한 능력은 낮아.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요. 그러면 구성원의 성숙도는 여러분 심리적인 성숙도, 그쵸? 심리적인 성숙도 있었고 또 하나 성숙도가 뭐였죠? 하고자 하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테크닉, 기술, 업무에 대한 능력도였었죠. 능력이 낮아. 근데 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성숙도는 높아서 M2의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M2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은 뭐예요? 설득적 리더십이죠. 그죠? 답은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야. 설득형 리더. 그런데 설득형 리더는 어때요? 과업지향 행동이 낮으니까 높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계지향 행동은 높게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음에 그래서 설득적 리더십은 높은 과업 중심, 그 다음에 높은 관계성을 갖고 리더십을 펼치는 것입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구성 요소요. 그러면 난이도 가장 높은 하 문제를 풀어볼게요. 조직의 구성 요소 3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성, 그 다음에 공식화, 직권화 이 3가지죠. 그죠? 구성 요소. 근데 이 3가지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보기 박스에 있는 거는 이 3가지의 땡땡이 정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조직 내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집중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직위 간의 권한의 분배 정도, 그러니까 바로 직권화 나와야 되죠. 그러면 답까지 1번 복잡성의 정의는 뭐죠? 조직 내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죠. 그죠? 그 다음에 공식화는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공식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의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셨는데 한 번도 다루지 않은 2문제 빼고, 근데 그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 2문제 뺀 나머지 18문제도 굉장히 난이도 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득점을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방직 간호관리학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